정광병 선생의 한국전쟁 참전 수기입니다. 한국전쟁 두 번째 순서에서는 축사를 읽겠습니다. 축사를 쓰신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축사를 제가 구태여 읽는 것은 그 축사를 통해서 정광병 선생님의 그 생활상과 애국심, 그리고 가족 친지들의 그 정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라도 축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임 몬트리올 6.25 참전 전후회 회장이신 인송 김병옥 선생님의 축사를 읽겠습니다. 축사. 몬트리올에서 꼽힌 6.25 참전 국가유공자들의 우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정광병 씨와 내가 몬트리올에서 함께 우정을 나누고 산 세월이 25년이 되었다. 몬트리올 노년회의 회원으로 6.25 참전 전후에서 함께 일하며 우리는 형제처럼 다정하게 지내왔었다. 캐나다의 몬트리올 교포사회에는 아직도 6.25의 깊은 상처를 잊지 않고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이 많다. 포화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그 사실 하나로 뭉친 단체가 우리의 6.25 참전 전후회이고, 이 사실에 아직도 동지애로 서로를 형제처럼 위하는 사람들이 바로 6.25 참전 전후회의 회원들이다. 우리 6.25 참전 전후회는 지금은 국가참전유공자회라는 단체로 바뀌었으며,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회원 모두에게 공을 인정하여 적은 돈이지만 연금까지 부여하고 있다. 우리 회원은 모두가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와 정광병 씨와는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누며 살아왔었다. 좋아서 왔든 그렇지 않든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한국인 중에서 조국을 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조국이 절대 이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6.25 참전 전후회의 회원들은 위험해서 우리 손으로 나라를 구했다는 자존심으로 조국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지만, 우리도 조국을 죽는 날까지 놓을 수가 없다. 캐나다 국적을 가졌어도 우리의 동지들은 그들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것도 내 손으로 나라를 구한 한국인이라는 자존심을 영원히 간직하고 사는 한국인들이다. 그런 우리 국가참전유공자회의 동지들 중에서도 정광병 씨는 유독 그 경향이 강한 분이다. 6.25가 터지자 인문굴에게 끌려가 혹독한 노역을 당하고 구사 일생으로 탈출에 성공한 정광병 씨는 불굴의 의지로 학도병으로서 예비역의 병력 보충에 큰 공을 세웠던 분이며, 그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의 창군에 진력한 분이기도 하다. 캐나다에 와서도 조국의 국가 안보를 위하여 국민의 갈 길을 지치지도 않고 역시라는 그분을 보면 진정한 애국자이며, 군인은 저런 분이라야 한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게 한다. 그런 분위기에 참전 국가유공자의 회장을 맡으셨을 때는 그야말로 열성적으로 그 일에 정진하셨던 것 같다. 그분의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을 주었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으면서 우방국인 한국에 와서 싸웠던 젊은 청년들이 지금은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회를 꾸려나가고 있다. 정광병 씨는 이들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회 사람들과 유대를 강화한 일에 소홀하지 않게 매년 6월 25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오타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전국가유공자회와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회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데 일조를 했다. 또한 정광병 씨는 교민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면서 노익장을 자랑하고 있다. 6.25 참전 전후회에서 6.25 사변 참전 기록을 남기자고 특집을 기획한 적이 있다. 그때도 헌신을 다해 글을 써주던 일에 너무도 감동을 받았다. 이 책은 그때 쓴 글을 첨삭하여 출판하게 된 것이다. 그런 열정으로 조국애로 이어졌던 젊은 날을 해가신 그분의 글이 우리 후진들에게 6.25를 상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상이 같은 한국전 참전 전임 몬트리올 6.25 참전 전후회 회장이신 인송 김병옥 선생님의 축사였습니다.
그 다음 발간사는, 발간에 대한 축사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명예고수이신 권희경 선생님의 축사입니다. 제목은 6.25의 진정한 참고서입니다. 정관병 씨의 부인과 나는 대구 사범학교 8회 동기 동창으로 오늘날 아이들이 즐겨 쓰는 문자로 절친이다. 우리 동기들은 최근에 동기생 카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느 날부터 정관병 선생의 6.25 이야기가 실리기 시작했고 우리 동기들도 그 글을 흥미진진하게 읽기 시작했다. 동기들은 제 나름대로는 모두가 6.25를 겪은 세대이다. 그러나 너무 어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부분이 대구 출신이어서 전쟁을 몸으로 직접 느끼지는 못했었다. 그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혹은 책에서 읽은 대로 관념적으로만 동족상잔이 얼마나 아프고 깊었으며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던가를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동기들이 정 선생의 글을 읽고 와글와글 들끓기 시작했다. 나도 정 선생의 글을 읽으며 새롭게 간주 체험을 하기 시작했다. 아직 소년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고등학교 3학년의 젊은이가 겪어야 했던 상황에 가슴이 꽉 막혀왔다. 좌의에 물든 친구의 배신으로 인민군에 끌려가 환자수송이라는 부역을 하던 중 탈출을 시도해서 성공한 후 전 선생이 겪어야 했던 격전지의 상황에 가슴이 저려왔다. 사선을 넘어야 하는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군부의 부정으로 거린이 되어 처절하게 쓰러져가며 대구까지 온 국민방위군의 후퇴길의 상황을 읽으며 분노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전 선생으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으나 글을 읽으니 다시 화가 끓어올랐다. 인간의 악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공군 하사관 시험을 쳐서 공군에 입대한 후 복같이던 전쟁의 와중에서 정비사로 수행했던 일들,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한 후 미국 유학 시절 군사학에 관한 연구를 열정적으로 수행하여 석사학위를 받으신 전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에게는 경이로움으로 다가왔다. 내 절친이 이처럼 훌륭한 분의 아내가 되었구나 하는 기쁨이 있어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6.25를 잊지 못하는 분들, 이분들이 어찌 6.25를 잊을 수 있겠는가를 전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절감했다. 푸른 하늘을 보며 이상을 꿈꾸며 내일을 설계해야 할 나이에 전쟁이라는 사륙의 현장에 투입되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나라를 지켰던 이분들의 업적을 단순히 잊어서는 안된다 따위의 공치사로 끝나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나를 붙들었다. 전 선생님의 글이 바로 이러한 나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어 젊은이들에게 꼭 읽혀야 하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전장에서 어떻게 죽어갔으며 살아남은 이들이 어떻게 전쟁에 임했는가를 이 글을 읽고 진정으로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 후 그 혼란을 어떻게 딛고 일어섰는가에 대해서도 전 선생님의 글이 이야기해주어 나를 감동시켰다. 단순히 비탄에만 잠겨 있지 않고 공부를 해야 했으며 군사학도 역사 속에서 연구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 선생은 우리에게 일러주었다. 동족산전의 고통 속에서 이 나라를 구한 전 선생님의 전쟁사적 일대기는 우리에게 진정 소중한 사료가 될 것이다. 정사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지극히 사적인 기록이 역사 정리에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전 선생님의 이 6.25 기록은 후손들에게 꼭 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다음 축사는 조봉계 전 한림정보산업대학장님의 축사입니다. 조봉고 선생님은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해 6월 29일 날 있었던 DMZ 영웅 6.27을 위한 음악회를 바로 보성고등학교 동창 회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 동창회 회장이시면 회장은 참 6.27 예비 육군 소령이시고요. 그 음악회를 그러니까 일사단 수색중대장으로서 부장무기 침투를 막다가 DMZ에 침투한 걸 격퇴하다가 적의 기습을 받아서 총격에 부상을 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기사회생이 하셔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많은 좋은 말씀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 동기생의 공을 기리는 그런 보성고등학교 동창들의 그 따뜻한 정에 대해서는 이미 신문지상과 또 저희 잠깨방송 보도를 통해서도 미리 알려진 바 같습니다. 사실 그 행사를 또 조직하신 조봉구의 바로 전 학장님이 공교롭게도 그 조봉계 선생님의 그 부인께서 또 우리 정관병 선생님이 생질여대진다고 그렇게 적혀있네요. 자, 그럼 제가 조봉계 전 한림정보산업대학장님의 축사를 읽겠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한편의 6.25 전사. 정관병 선생은 내가 존경하는 사회의 한 선배이자 개인적으로는 처외숙 되시는 분이다. 가끔 그분으로부터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은 자료와 경험을 잊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새겨야 할 사료로서 남기려고 시도한 용단에 경의를 표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젊은 세대 중에는 6.25가 언제 무엇 때문에 발달하는 전쟁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우리의 교육과 정치가 혼란 속에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나라와 후손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열정에 감탄할 따름이다. 특히 전 선생께서는 1950년 북해 6.25 남침 당시 서울중학교 6학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19세 청년으로 당시 경무대와 광화문 내거리 사이에 있는 외갓집에 기거하고 있어서 북해군이 남침할 때 서울 중심가의 긴장과 수많은 시민들의 혼란상을 직접 목격했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본가로 가는 길에서 한강을 건너 피란길에 오른 피란민들의 아우성과 비명을 직접 체험한 분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좌익사상에 물든 초등학교 동기 동창에게 체포되어 인민군 의용병으로 끌려가 부상당한 인민군 수송을 하던 중 탈출을 도모하다 총상을 입기도 했다. 그 후 국민방위군에 입대하여 중대장 보위를 받아 서울에서 200명의 중대병력을 대구까지 인솔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초는 물론 전쟁 와중에 발생하는 그 숱한 참상과 민족의 비극을 온몸으로 접했고 그 기막힌 현실에서도 오로지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대한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삶의 고난을 헤쳐온 분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 역시 다시 한번 그날을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된다. 국민방위군 사령부의 부패 부정과 반국가 행위에 대한 생생한 기록은 무엇보다 소중한 사료로 남을만하다. 1951년 5월 공군 제1기 기술하사관학교에 입학하여 항공기 비밀 전자장비 수리 교육을 마치고 공군 하사로 강릉 비행장에 배치를 받은 후 전 선생님은 혼신을 바쳐 밀려오는 중공군과 인민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상하관계를 가리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어우러져 전투 비행기를 수리하였고 폭탄과 기관총을 탑재하며 안전비행을 위해 전투 준비를 했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전 선생과 동료들의 목적의식과 애국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였다. 열악한 현장 여건과 장비, 물자 부족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동료 병사들의 죽음을 목격해야 하는 가슴 아픈 지난날에 대한 애한을 적은 글을 읽으면서 나의 마음 또한 아려왔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13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나 역시 고향 유학산 전투와 낙동강 전투로 파괴된 고향의 참상을 목격했고 유엔군을 포함한 아군과 이민군 전사자들의 처참한 유체를 만나야 했던 전쟁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6.25 당시 너무나 신속하게 북해가 서울을 점령했기 때문에 서울 인구 145만 명 중 피란을 간 사람이 40만 명에 불과했다. 서울에 남아있던 청년들 중에 인민군에 체포된 인원이 3만 명에 이르렀다. 인민군은 이들을 2개 사단으로 편성하여 낙동강 도하작전에 투입시켜 총알바지로 삼았다는 사례는 아마 공식적인 전사의 기록에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6.25 전쟁 당시 남한의 민간인 살상이 95만 6천 명이고 북한의 민간인 살상자도 260만 명이라는 숫자도 공식 통계에는 찾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 선생은 1953년 공군사관학교 입학하였고 1955년에는 공사를 졸업하여 소위로 임관하였다. 전투비행기 전자장비 정비대 대장을 역임하였다. 영어 실력이 탁월하였던 선생은 1958년 미국 공군대학 항공기 비밀 전자장비 수리과정 교육을 수료하였고 계속해서 공군대학 자매대학인 오하이오 주립대학원에서 미국 군대가 한국전에서 세운 전술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는 논문으로 국제군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유능한 엘리트 장교였다. 전 선생의 글 중에는 대전역과 이리역, 지금의 익산역의 폭격은 남하하는 인민군의 보급물자 파괴를 위한 불가피한 폭격이었으나 민간인들의 희생이 가슴 아팠다는 수레도 적혀있다. 이는 전선과 피란민이 때로는 뒤엉켜 혼란을 일으킴으로써 민간인 희생이 많았던 사실을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기록 중간중간에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함과 메가더 장군에 대한 고마움과 한국전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솔직히 기술한 것도 중요한 사료가 될 것 같다. 메가더의 작전대로였다면 북진이 되었을 것이며 중공군도 적극 개입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전선생의 의견은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역사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비록 61년 전의 일이지만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의 비극이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교훈이다. 그 당시 미국의 원조와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인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공산치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고사하고 기아선상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처지였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진실로 감사해야 한다. 1950년 당시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던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때 전사한 장병이 약 5만 4천 명이고 부상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장성의 아들이 모두 142명이나 되었고 그중 35명이 전사했다. 이외에도 초대 미 8군 사령관인 월턴 H. 워커 중장이 전사했고 미 24단 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이 대전에서 포로가 되었으며 휴전 당시 미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한국전에 참전 중이었고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벤플리터 장군의 아들도 전투비행기 조종사로 압록강 남쪽 지역을 폭격하기 위해 출격했다가 전사했다. 그들은 형제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또한 세계에 미국의 이념과 그 이념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위험 상황에 몸을 던져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철저히 실천했던 것이다. 우리 시대에 보기 드문 애국자의 한 분이신 정관병 선생님께 이후로도 부디 오래도록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지내시길 기원할 뿐이다. 이상은 또 조봉계 전 한림정보산업대학장님의 축사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생 되시는 전태병님의 축사입니다. 형님의 그 깊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 읽으면서 라는 제목입니다. 전쟁의 비참함이 어찌 어제 오늘이 다를 수 있으리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도 언 60여 년 환갑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극히 위협했고 최근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폭격 사건 등을 일으킴으로써 불량 국가로 낙이 찍힌 지 오래입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런 눈부신 발전을 하고 선진국 대회에 당당히 끼어올 수 있었던 것은 국가를 굳건하게 지키고 국난을 슬기롭게 이겨낸 우리의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6.25 전쟁은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유례없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온 민족 최대의 순환이라 할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를 통해 보고 배웠을 뿐 진정 6.25의 참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형님의 일생 중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형님의 전쟁 수기를 읽고서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슴 쓰린 깊은 감동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모르는 오늘날의 전후 세대들은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가전 향락과 쾌락에 빠져 국가의 존귀함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에 몰두하고 이기적 문화에 젖어가는 현실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 한 권의 수기가 전후 세대의 기감이 되어서 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충성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외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계신 형님의 지나온 역정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지만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 몸바쳐 오신 열정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이 정강명 선생님의 한국전쟁 참전수기, 한국전쟁 출판사는 대구에 있는 도서출판 그루 출판사입니다. 에 대한 친지들의 축사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동영상은 정강명 선생님의 체험담을 이제 몸소 들려주는 부분으로 옮겨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